대국 시민 여러분, 어제 뵙고 오늘 또 이 대한문에서 다시 뵙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요, 이 옆에 대한문 앞에 이렇게 이상한 박스가, 하얀 박스가 있죠. 어느 분이 이걸 꼭 설명을 좀 드려달라 그래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조형물은 우리 대한문 태극기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든 조형물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 3.1 운동이 3월 1일로 날짜가 잡힌 것은 그 당시 고종 황제 장례식이 3월 3일로 잡혀 있습니다. 1월 초에 고종이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소문이 고종이 식후에 마시는 그 식혜에 일본 놈들이 독을 타가지고 독살이 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전국이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게 인산이라고 그러죠. 우리 막 연구가 나가는 날인데 그게 3월 3일입니다. 그래서 3월 3일 그 장례를 앞두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른바 선비들이 흰 상복을 입고 흰 방갓을 쓰고 그때 고종이 덕수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많이 집결할 날짜로 3월 1일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탁현민이라고 또 행사 쇼 전문가 탁현민이 작품일 겁니다. 우리 태극기 집회 무대를 쫓아내려고 여기에다가 고종 황제 장례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광화문까지 벌이는 쇼를 하겠다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덕수궁 담벼락에다가 흰 상복을 상징하는 흰 천으로 경복궁 담벼락을 둘러서 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드릴 말씀이었지만은 3.1 운동에 아주 정말 가치가 있고 대단하다는 그 정명이 그 당시 고종 황제가 돌아간 그 날짜에 맞춰서 그 운동이 이루어져. 그리고 을사조약, 경술조약에도 조선 왕실, 이시 왕실을 보호하는 조항이 들어서 일제 36년 내내 이 왕실이라는 이름으로 이시 왕조가 존속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왕직이라고 이 왕실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상징적이지만은 옛날 영의정, 좌의정 이런 식으로 벼슬까지 내리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 돌아간 그때 벌어진 3.1 운동에서 우리 선각자들은 대한 독립을 외치면서 조선 왕조로 돌아가자거나 영국같이 입헌 군주국으로 만들자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바로 저기를 해가 그 당시에 이시조선 임금이 저기가 됐죠.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공화정, 민주 공화정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1919년 3월 3일 만세운동을 주도하신 그 선각자들,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첨단의 국제정치 이론을 받아들여서 민족 자결에 따라서 이 한민족은 일본과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민족주의 입각에서 독립을 해야 하고 그 대한 독립이 단순히 나라 하나가 세우는 게 아니라 동남아, 동아시아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100년 전 우리 들의 그 선견 지명과 깨우침에 다시 한번 그 엄숙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100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망언을 했습니다. 3.1 운동이 100년 뒤에 촛불 집회로 완성이 됐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 우리 방방곡곡 2천만 동포가 들고 나왔던 태극기는 이 종북 세력들이 집권하고 나서 한반도기라는 걸레 조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애국가가 사라지고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동가요가 국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3.1 운동은 평화적이었고 질서가 있었고 세계 평화를 하는 정의로운 운동이었는데 이 촛불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조작으로 정오에 가득 차서
미친 자들의 그런 난리 구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목을 치고 그 목을 발로 차면서 하는 정오의 구판이었습니다. 어떻게 3.1 운동을 그렇게 오염시키는 망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100년 전 그 선열들에게 참담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어제 당초 준비했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연설 기회를 미루다가 저는 놓쳐버렸습니다. 자, 북한 김정은이가 베트남까지 무려 6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또 승용차를 타고 70시간 만에 하노이에 도착했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막 귀싸대기를 아주 세게 맞고 그냥 지금 난장판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오늘 좀 우리 이렇게 아담하게 모였고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한 달 전부터 미국 북한 회담을 얘기하면서 절대 미군 철수라든가 종전선언은 없다고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일부 우파 유튜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뭐 개땡땡이라 그러고 무슨 뭐 나쁜 놈이라 그러고 욕을 하는데 절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욕하지 말라고 믿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들이 틀리지 않아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동안 작년 6일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비핵화 과정을 10개월을 지켜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여튼 어떤 식으로인가 트럼프 대통령을 꼬여가지고 시간을 벌고 하면서 적당하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하나 내주면서 유엔 제재를 풀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솔깃한 말을 몇 가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넘어가게 하고 결국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살아남도록 하는 것. 이런 야바이 노름을 지난 10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놀았던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거를 이번 베트남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이 문재인이 한테 그냥 폭탄을 하나씩 던져줘버리고 그냥 미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회담을 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그만둘 수도 있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이 과연 체제가 몇 달간 더 유지될지, 김정은 3대 세습 김씨 왕조의 존속이 지금 걸린 문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 바로 앞에 보이는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좌빨, 종북 좌빨들도 지금 어제부터 잠편히 못 자고 있는 중대한 사태 발생을 했습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한 2번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핵무기 관련 미국 북한 회담 관련 신문 방송 보도를 절대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자들이 취재를 어디에서 합니까? 결국 청와대 비서관들이 헐깃헐깃 흘려주는 얘기를 그냥 받아쓰고,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좌빨들이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우리 언론이 무턱대고 그냥 갈겨 쓴 것이다. 그래서 절대 언론 보도를 믿지 마시라. 종전선언은 절대 없으니까 안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따지자면은 최근 일주일간,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한다. 심지어는 모든 경제 제재를 다 완화한다. 지난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은 이게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에 속아 살았습니다. 심지어 28일 오전 9시 반에 청와대가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 2차장을 다 갈아치웠는데 그동안은 안보 외교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자리를
통상 전문가로 들여앉았습니다. 왜냐? 오늘 한 서너 시간 뒤면은 이제 합의해서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경제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북한과 이제는 교역을 준비한다고 통상 전문가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3시간 뒤를 못 내다보는 그런 청와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시 반경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나타나서 오찬이 지금 딜레이되고 연기되고 있다는데도 좀 있으면은 합의문이 발표될 거니까 합의문 발표되는 대로 청와대 입장을 내겠습니다. 10분 만에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회담 결렬됐다고. 이게 지금 문재인 좌파 정부의 현실입니다. 왜냐? 야들이 종전선언이 될 거라고 자기들은 철석같이 믿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북한에게 어떻게 퍼다 주느냐 생각을 하고, 원래 3.1절 기념식에 북한에서 대규모 대표단을 불러다 놓고 심지어는 가능하다면은 김정은이를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바로 서울로 데려오겠다는 구상까지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최면이 돼가지고 북한 이 회담이 깽판이 났습니다. 당사자가 누구죠? 김정은이, 문재인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완전히 지금 개망신에 진짜 이 개차반이 됐습니다. 본래 이게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고 북경을 방문할 때도 도착해서야 겨우 왔다고 얘기하고 또는 돌아와서 갔다 왔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베트남 방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뉴스에 전혀 없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에 김정은이가 연초에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용돈을 좀 얻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이번에 베트남 오기 전에 전 공무원 집에 쌀 특별 배급을 쌀 한 봉지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평양 열차를 타고 출발할 때 수천 명이 열차 그 안에 도열해서 성대한 환영식을 하고 왔습니다. 66시간 동안 중국 도시를 건너올 때마다 거의 생방송 하다시피 북경에 보도가 됐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해서도 거의 실시간으로 평양 중앙방송에 나갔습니다. 왜냐? 요번에 가서 트럼프 싸교 야바이로 그냥 내다 꽂아가지고 제재 완화 얻어서 북한 2,500만 인민들 몇 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 거 다 가져온다고 큰 소리 치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빈손으로. 갖고 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책임을 딴 놈한테 돌려야죠. 그래서 이미 이번 회담에 참석했던 김영철이, 이영호, 최선희, 부국장 이런 애들 전부 그냥 아마 정치 교과서에 일단 때려놓고 그 중에 한두 명은 평양 시내에다가 매달아 놓고 고사포로 숨기지 않을까. 지금 대규모 숙청설이 벌써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쪼전이죠. 11시쯤 이제 하노이에서 출발을 해서 또 이제 지금부터 거의 70시간 가까운 시속 60km짜리 완행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인민들한테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느냐. 아마 지금 김정은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뼈에 맞아 떨어졌는데 자유조선 무슨 선언이 나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내부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북한에도 군부 강경파가 있고 미국과 협상을 하자는 협상파들도 있는데 심지어 김정은이가 베트남 출발 직전에 이 강경파들이 일부 반대하는 강경파들 70명을 숙청하고 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좌우간 돌아가서 체제가 제대로 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김정은이보다도 더 개차반 망신당한 당사자가 있죠.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자, 이 아저들은 아까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과의 핵무기 폐기, 북한과의 합의 평화로 우리 국민을 1년 반 동안 속여 먹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속여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거의 넘어갈 뻔했죠. 자, 이 김정은이와 문재인이가 어떤 꼼수를 부립니다. 저 트럼프가 원래 장사꾼 출신이고 기업가로서 성공했고 텔레비전 앵커를 13년 하던 사람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충동적이고 좀 걷잡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부하놈들이 열심히 해도 그 성취는 전부 자기가 다 갖고 텔레비에 나오는 거 좋아하고 지 이름 내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약점이 많은 사람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판단도 하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우리 하나 넘겨주자. 그냥은 안 되잖냐. 그래서 찾아낸 꼼수가 영변핵시설. 그거를 영변핵시설이 작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뭐 영변핵시설 폐기한다니까 얼핏 원자로 같은 거 하나 폐기하는 거로 혹시 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단입니다. 핵무기 단지가 아니고요. 영변 공단입니다. 거기에 공장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런 건물 어느 건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핵무기 실험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법 규모가 큰 공단을 전 세계 기자들을 불러놓고 막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생색을 내고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장난을 쳤고 트럼프 요놈을 속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종전선언하고 하겠다. 요런 꼼수를 부렸던 게 요번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었습니다. 이걸 트럼프가 한 방에 그냥 깨버린 거예요. 합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회담을 할래 결렬시키는, 이거 보면 대단한 전략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국 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 한 말씀 드립니다. 진짜 이제 문재인이는 대국민 사과를 해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을 속여온 핵 폐기 그 사기로 우리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군사 합의서, 남북 합의서. 자, 이게 폐기가 사기라는 게 밝혀진 이상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문재인 이 정권에게 요구를 합니다.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남북 합의서 폐기하고 군사 합의서 폐기하고 남북 간에 맺었던 그동안의 모든 합의서를 폐기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을 속여온 종북 대북 평화 사기단 5명을 고발합니다. 첫째는 바로 문재인.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제재를 완화해 줘야지 북한이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김정은이만 빨고 다녀서 김정은이 대변인 핑계를 들은, 대변이라는 그런 호칭을 들은 문재인이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정인이라고 있죠. 회담이 있을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묘한 소리를 하고 다닌 바람잡이 문정인을 규탄합니다. 세 번째는 남북합의서 실천위원장이라는 자격으로 대북 퍼주기에 앞장섰고 수상한 해외 여행을 돌아다닌 전 비서실장 임종석을 규탄합니다. 네 번째는 평양을 가고 워싱턴을 가서 북한이 핵 폐기가 있으니까 만나보라고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닌 청와대 안보수석 정의용 고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냐? 국정원장 서울을 고발합니다. 간첩작을 하는 국정원장이 오히려 거꾸로 북한 측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남북 사기소의 앞장을 쓴 국정원장 서울 고발합니다. 대국 시민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5명을 종북 대북 평화 시작이단 종북 오정이라고 부르면서 이 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단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 3일 전에 출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지난 1년 반 대북 사기 쇼에 대한 특별조사, 특검을 요구하시고 이 5명 종북
오적들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규탄하고 이자들을 처단해 주시기를 황교안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외교 수단은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군사 수단 남아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제 밤 12시부터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을 폭격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문재인이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연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명이 살상되는 20만 이상의 살상이 예상된다는 폭격이 쉽게 결정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또 우리 남한 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압력은 엄청 강할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중매를 잘하면은 술이 석잔. 그러나 중매 잘못하면 뺨이 석대. 우리가 엄청나게 세게 뺨을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이 종북 집단의 제일 큰 죄악은 이 1년 동안 핵무기 사기쇼를 벌이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훼손시켰다는 점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외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함께 한미 동맹을 우리는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만 그러나 운명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이제 김정은 체제가 몇 달이 더 계속될지 문재인 이 집단도 국민에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의 시간은 다가왔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연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